안녕하세요. 뉴욕 의사 언니 이현지입니다. 오늘 주제는 약간 좀 특별하게 제가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환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대놓고 물어보기에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그러면서 정말 근데 알아야겠는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토픽입니다. 그런 주제라서 인터넷도 많이 검색하고 하는데 인터넷에는 또 너무 막 무섭게 막 나오고 그런데 나한테 이게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주제가 뭐냐 하면 성병입니다. STD 말로 말하면은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or Infection. 한국말로 하면 성병. 그러면 성병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간단합니다. 성병. 성관계로 인해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해서 어떻게 창피하게 이런 얘기를 하나 막 그렇지만은 하셔야 할 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 성병을 걸리느냐? 이거는 여성병도 아니고 남성병도 아니고 이거는 둘 다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어느 편견이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안 걸린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성들만 걸리는 거 아니냐? 남성분들 아닙니다. 꿈 깨세요. 오케이? It's for everybody. 오케이? 손뼉도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해야지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둘이 생기는 문제고 둘이 생기는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남성분들도 들으세요. 여성분들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지만 남성분들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아주 세세한 그런 거는 좀 다루기는 너무나 양이 많아서 그거는 다 못하고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을 하고 또 방어법에서도 조금 다루겠습니다. When do you get it? 이거는 말 그대로 성관계를 하면서 접촉을 하면서 걸리는 병들입니다. 이게 병들이 제가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는 성병이 있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박테리아, 살균으로 인해서 오는 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parasite, 기생충. 예, 맞습니다. 기생충도 성병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이 흔한 병들 중에.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 바이러스 중에는 HPV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Human Papilloma Virus. 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죠? 예, Human Papilloma Virus도 성병입니다. 두 번째로는 HIV. 그거는 정말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HIV, AIDS. 무서운 병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성병입니다. 세 번째로 herpes simplex 2, herpes simplex 1. 타입 1가 있고 타입 2가 있습니다. 타입 1은 대부분 입가에 생기는데 그것도 성기 쪽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타입 2가 대부분 성기 쪽으로 생기지만 두 개 다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erpes 종류가 있고 그것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들었지만은 그 헤파타이티스 B 간염 그리고 B, C, E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성관계로 인해서 전염될 수 있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겼던 지카 바이러스 그것도 성병에 속합니다. 왜냐? 그것도 그 모기 때문에 물려서 됐지만은 성관계로 인해서 전염이 된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또 두 번째 카테고리 살균으로 인해서 이것도 정말 많습니다. 흔히 많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노리아 있고 클라미디아 있고 syphilis 있고 Haemophilus ducrei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도 있고 그 다음에 유리아 플라즈마도 있고 근데 이게 그 성병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그 bacterial vaginosis라고 Gardnerella vaginalis라는 그런 살균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는 그 중에 박테리아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생충, 트리코모나이아시스 vaginalis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기생충 맞습니다. 이렇게 기생충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꼬리도 이렇게 있어갖고 예, 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하는 거면은 제가 블로그로 거기에 글을 하나씩 다 올렸으니까 그거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생기느냐? 성병이라는 거는 어느 한 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옮겨지는 겁니다. 성관계로 인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초기 때는 그게 걸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증세가 바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다른 분들하고 파트너하고 성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벌써 전염을 시킨 거예요. 다른 파트너한테 벌써 그 바이러스나 아니면 살균을 이렇게 전파를 한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HPV 같은 경우는 아예 증세가 없어요. 그래서 증세가 없으니까 내가 아픈지 모르니까는 그냥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프면 당연히 안 하죠. 내가 아프면 당연히 의사한테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 성병들이 초기 때는 몰라요. 내가 걸렸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알게 되면은 벌써 이미 늦은 거예요. 증세는 나타나고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아주 심하게 아프세요. 심뜸을 무슨 심뜸들이 있느냐? 그 증세들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초기 때 감기 모양으로 되게 몸이 피곤하고 무슨 독감 걸린 것처럼 많이 그 기운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성기 쪽으로나 이런 데다 이제 그 물집이 일어나던가 아니면은 가렵다던가 아프다던가 아니면은 여성분 같은 경우, 남성분도 똑같아요. 분비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냄새가 이상하고 남자분들 경우에도 소변 볼 때도 엄청 아파요. 그리고 고름 같은 진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요. 어느 분들은 열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증세들이 다양하면서도 또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세세히 다 지금 이 영상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 블로그 가셔서 조금 더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HIV 같은 경우에는 면역을 아예 그 마비시키고 면역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내 몸이 일존에 있는 다른 감기나 이런 거를 싸울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감기에도 막 심하게 폐렴이 오고 또 예를 들어서 이 펑거스, 곰팡이 그런 것도 막 걸리고 예, 그 뭐 호흡기나 이런 데도 막 그런 게 자라면서 여러 가지 면역이 없어지면서 예, 몸이 많이 허약해지고 그러면서 죽음으로 가는 그런 상태가 많아요. 제가 의사 생활할 때 그런 에이즈 환자분들이 예, 그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도 많이 봤습니다. 예. 다 성병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헤파타이티스 B 간염 그것도 좀 심한 성병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간이 부어서 간의 염증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치료제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예방주사도 있고 그래서 뭐 B간염 이런 거는 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노리아,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그거를 검사를 하면 항생제 먹고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필리스 같은 경우도 조금 초기 때 뭐 이렇게 뭐 성기에 뭐가 나고 막 이랬을 때 빨리 가서 치료를 하시면은 이 병도 잡을 수 있는 병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herpes 같은 거는 이제 그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막 초기 때 너무 아프고 물집 같은 게 막 성기에 나고 막 그렇지만은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치료하면은 조금 수그러도 낫지만은 그 바이러스 자체는 안 없어져요. 몸에 계속 있어서 면역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몸이 힘들거나 피곤할 때 다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신경선에 그 바이러스가 살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면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병들이 이제 다양한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아예 안 걸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병의 공통점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콘돔 꼭 사용하세요. 콘돔이 피임을 위해서 쓴다 그것도 있지만 피임약을 특히 드시는 분들 피임약을 먹으면은 성병이 안 걸린다 이런 개념은 깨버리세요. 예, 피임약은 피임약일 뿐입니다. 임신을 예방하는 거지 이런 성병을 예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콘돔을 안 끼신 상태에서 피임약을 먹었으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은 일절 그냥 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예, 이렇게 콘돔을 사용하는 거를 저는 강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HPV 바이러스인 경우, Human Papilloma Virus 이런 거는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검사할 때는 성병 몇 가지는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gonorrhea, chlamydia. 왜냐하면은 그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에는 증세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하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검사 받으시고 그리고 끝으로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You are very valuable, precious, important. 그러니까 누구의 압박이나 뭐 이런 거를 인해서 성관계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분이 좋아서 할 때 그때 하시되 콘돔은 꼭 사용하시고 결혼하시고 나서야 뭐 그거는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는 그때는 이제 상관없지만 결혼 전이시면은 꼭 콘돔 사용하시고 이제 할리데이도 오고 또 이제 연말도 오고 크리스마스 그럴 때는 이제 좋은 추억도 남기고 싶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조금 강요하고 싶은 거는 안전하게 예, 좋은 할리데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질문 추가로 있으면은 예, 연락해 주시고 또 추가로 이 성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려면은 예, 저희 블로그 찾아와서 더 읽어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Happy holidays. Be safe. Be healthy. Love yourself. 클라미디아에 대해서 제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pelvic inflammatory disease라고 골반 안이 다 골물 수 있고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는 나팔관 이런 데가 다 손상이 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정자를 만드는 그 상황에서 거기도 불임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항상 강요하듯이 아예 안 걸리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꼭 safe sex, 안전한 성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